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신수용의 뉴스 레이더 신수용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총선 이후의 상황을 점검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한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국정 쇄신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네. 이게 엊그제 이제 총선에 든 민의를 대신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이후에 뭐 인물을 누구로 할 것인가, 또 뭐 시기, 인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진석 의원이 예. 비서실장이 될 것인가, 총리가 될 것인가, 뭔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네. 사퇴를 했지만, 네. 여수야대로 만들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시절에 발표했던 행정수도 네. 국회 이전. 완전 이전, 네. 그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점검이 아니고 예.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가 네. 이제 뜨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국정 쇄신이 좀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좀 네. 늦어지죠. 네. 저는 좀 신중하게 숙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 네. 이미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네. 윤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네. 또 어떤 사람들을 놓고 네.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쇄신할 것인가를 숙고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네. 이 국정 쇄신이라는 게 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요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네, 노무현 그렇습니다. 전 대통령, 네네. 예, 우리 신수영 대표, 예, 이게 엄청 젊어 보이네. 이게 신행정 수도 예. 건설을 약속하셨던. 요거 제가 발견해서 올려봤습니다. 네,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뵀던 그 사진이군요. 우리 신수영 대표가 그 세종 네. 이 행정수도 지금까지 오는 거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뭐 인정합니까? 저로서는 영광이지요. 네. 그 현장에서 그 문제들을 직접 취재를 했고 네. 당사자들인 대통령 후보들과 직접 만나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청이 생길 때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는 영광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좀 전에 예. 말씀하셨던 국정 네. 쇄신 말입니다. 네. 그 국정 쇄신은 제가 그렇게 청와대를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선 대통령 시절에 여소야대가 됐던 대통령님들이 예. 많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대통령들께서 국정 쇄신을 표방을 하셨고 잘 받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되게 잘 대한민국을 이끌으셨는데. 근데 그 이끈다는 게 되게 인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기와 그렇습니다. 어떤 그 방식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야 저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 쇄신이라는 것은 언제 할 것이냐, 한 달 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곧 닥칠 그 2026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4월 10일 여소야대라는 정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의를 받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이 시기가 곧 새로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 뭐 정진석 의원을 뭐 총리를 했다든가 또 원희룡 의원을 무슨 뭐 비서실장 또 총리를 했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지만 지금 총선 이후에 그 민의가 반영이 된 걸 보면 야권에서 총리를 가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저도 그런 점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진석, 원희룡,
장제원, 네. 기타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네. 정말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지요. 네. 야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정부적인 감각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찰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찰력이 부족하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반면교사를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 추 장관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노련한 정부 감각이 있죠. 네. 우리 고장 출신인 정진석 장관, 저 의원 같은 경우는 자민련 정성모 장관님의 자제분이시기도 하고 네. 네. 또 한국일보 기자를 지냈습니다. 아, 정치부장에 있었죠? 네네, 네. 정치부장도 하셨고 그래서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네. 분석력도 있고 기획 조정력이 있어요. 네. 네.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강점이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 조정입니다. 네.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도 네. 언론이 중재해야 되고 네. 대통령과 정부 사이에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정무 능력인데 네. 그런 면에서 정진석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 아마 우선 꼽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예. 자, 우리 원희룡 전 장관인데, 네, 자, 이분은 그 뭡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예비고사에 그렇습니다. 수석 네. 1등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런 실력 있는 분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 네. 신정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닿기는 하고. 네. 근데 꼭 저게 정답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 쪽에서도 네. 한번 총리를 시키면 어떠냐? 그러면 좀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주기는 하는데 그러나 네. 또 펄쩍 뛰는 사람도 많겠죠. 예. 예. 저는 그제 그 박지원 전 안기부장께서 예, 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시고 네. 국정에만 전념을 하거라. 아, 탈당을 네. 요구한다. 그리고 당 없이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만 네.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아. 물론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은 네.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야당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여당도 많이 마찬가지지만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빌어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 주는 것 자체가 국정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오만하면 안 돼요. 네. 현재 한덕수 총리는 사의하겠다 그랬죠. 네네. 예, 사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그러면 이제 야권하고 또 잘 통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권영세, 네, 예, 권영세. 그다음에 뭐 주호영, 그 네. 사람들도 그런 역량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한번 네. 우리 윤 대통령이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결국에는 지금 제가 두 번째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예. 정진석 의원, 네네. 원희룡, 뭐 장제원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장제원 화가 날까 사람들이 또? 장제원 의원님도 강점이 많은 분입니다. 엄청 많죠. 예, 많은 예. 분인데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버려야 될 것이 편가르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누구 편이다. 이분은 DJ 김대중 선생 편이다. 이분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편이다. 이렇게 편가르고 예. 이회창 총재 편이다.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편이다. 이렇게 편가르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데 예. 장제원 의원은 지금 현재 윤핵관으로 그렇죠. 아주 오만불손한 그런 집단으로 평가되는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죠. 그 사실은 윤핵관. 아닌데. 네. 예. 그래서 그런 반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저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번만 돌아보면 충청도에도 인물이 많습니다. 네. 가령 정말 여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국회의장도 지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분도 중앙일보 기자분이셨고 네. 아주 합리적인 그 민주 세력입니다. 네. 또 우리 충청도의 간판 정치인이었던 우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 그러네요. 예, 예. 또 예. 우리 행정에 정말 빼어낼 수 없는 달인이라고 그러죠. 예. 김혁규 전 제주지사님과 함께 예. 양손으로 꼽히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심대평 전 지사님. 그러네요. 이런 분들을 예, 예, 예.
정말 제갈량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점도 많이 있으시지만 네. 소위 말해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정치 감각이 좀 뒤진다고 하니까 네. 이분들의 머리를 비르고 입을 빌면 알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후임 인사에 지금 몰두하고 네. 있을 텐데 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네. 차츰차츰 해보는 겁니다. 네, 예, 네, 예.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행정수도. 네. 행정수도가 완전히 되려면 이제 국회가 지금 이제 온다고는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네. 전체를 다 옮기겠다. 네. 지금은 이제 분해로 지금 했는데 전체를 다 옮기겠다 그랬는데 자, 여소야대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종의 현안인데요. 네.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네. 신행정 수도를 말씀하신 후에 이번까지 17번의 전국적인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그때마다 나온 것이 행정 수도 완성 네. 이것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네. 이 문제가 대두가 꼭 됐었는데 네.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네. 선거 때만 되면 나타오는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이란 이름으로 네. 국회 세종 분원 얘기를 했고요. 그랬었죠. 네. 대통령실 세종 분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 세종 행정수도 시민연대라든가 우리 많은 분들이 나서서 안 되겠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법으로도 좀 못을 박자라는 네. 걸 들고 나왔지요. 네. 그래서 이춘희 시장 때부터 들고 나와서 우리 국회의사당 세종 그 국회의사당을 전부 옮기자. 네. 그리고 홍성국 강준원 의원이 나서서 우리 옮기자 했고 네. 정진석 국회의원이 공교롭게도 네. 이 문제를 대표 발의해서 2023년도 9월 달에 이 문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17개 국회 상임위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12개만 우선 옮기자. 그렇죠. 그래서 세종의사당이 성취가 됐는데 이걸 이번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네. 몽땅 옮기겠다, 이전 그러니까. 옮기하겠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좀 호응을 했고 네.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예. 재밌는 것은 네.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환영한다.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도 환영한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옮기자. 대통령실도 옮기자.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가 이미 주장해왔던 얘기인데 네.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 논의해 놓을 사항이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는 사법부인 대법원도 이 기회에 함께 옮겼으면 좋겠다. 네. 논의하자라고 예, 했기 예, 때문에 예. 저는 비록 여소야대가 됐지만 세종 시민, 충청 시민의 염원인 네. 국회 세종 그 의사당 네. 본원 이전은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전체가 네. 이전하는 걸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신성의 뉴스레이더. 국정쇄신이 늦어지는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 시기, 방식 요걸 좀 말씀을 또 나눴고, 네. 자, 그다음에 행정수도는 국회가 완전 이전하는 걸 네, 그 네. 시기는 좀 늦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전된다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자, 우리 신성 대표 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야 정말 세종 네. 행정수도 어떻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많이 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과찬입니다. 오늘 뭐 또 한 14분 정도 했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또 비가 온다 그러는데 기분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신수영의 뉴스레이더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하루 되세요.